안녕하세요. 자, 영상 소개하기 전에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방이고 공식 뉴스가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장중에 빠질 수 있는 것들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 보실 분들은 들어와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하락장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 분들을 위해서 손절을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죠. 이렇게 하락했는 거는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더 크죠. 지금 현재.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찍기에 우리의 예수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그래서 추가로 태울 수 있는 물타기 할 수 있는 예수금조차 없는 상황이죠. 대부분. 허나 이런 하락도 자 1년만 견디면 다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잘 한번 같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절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지금 상황은. 자, 보통 손절을 하는 경우, 자, 이 고수입니다. 고수의 입장은, 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매수 전이죠. 매수 전에 손절 라인, 이탈 라인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습니다. 그걸 이탈하는 순간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죠. 이렇게 1차적으로 손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A라는 회사를 매수했는데 이때 사정하고 세월이 좀 흘러서 A의 회사 사정이 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매수할 때 시점하고 다르기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가와 관계없이. 보통은 회사 사정에 변화가 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손절 라인을 이탈합니다. 회사 사정의 변화를 선반영하죠. 선반영해서 차트에 표시가 납니다. 허나 회사 사정이 변했는데 내가 매수할 시점하고 현 시점하고 회사 사정이 안 좋게 변했어요. 근데 손절 라인을 이탈 안 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낫죠. 사정상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고수의 또 손절 라인은 매수 타점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종목은 타점을 잘못 잡았구나. 그래, 이 종목한테는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타점을 노리든가 다른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보통 개미 분들이 손절하는 방식은 자, 더 큰 폭의 하락의 공포, 심리적 공포죠. 심리적 공포를 이기지 못해 손절을 하는 거죠. 정말 사실적으로 전 세계가 망해가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뉴스와 각종 게시판에 글 보고 공포를 느껴 손절을 하는 경우가 다분히 많습니다. 이렇게 손절이 투매가 나오는 순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요 부분에 다 왔죠. 우리의 지수들이. 자, 그리고 또 손절하는 목적이 손절 후 다른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손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손절 후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예수금 확보 후 간망이 나을 수가 있죠. 바닥의 신호가 나오면 그때 접근해도 됩니다. 바닥의 신호는 차트로는 알 수가 없죠. 직전 저항대를 뚫어주고 눌림에 잡는 게 가장 안전한 거지만 뉴스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가 있죠. 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것이 공매도 금지죠. 공매도 금지를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고 볼 수 있죠. 금지하고 조금 빠졌다가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공매도 금지한다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급등하진 않지만 시장에 지금 호재가 없죠. 심리적으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매수 심리를 붙일 수가 있죠. 그러하기에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반등의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야 됩니다. 금리 인상 마감.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 4.5에서 4.75가 맥스라고 보면 4.75까지 올렸다면 그 이후에는 일단 행보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오고 반등을 하겠죠. 자, 지금 지켜볼 수 있는 거는 공매도 금지와 금리 인상의 마감을 바닥의 신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손절한 금액을 다른 종목에, 지켜보던 종목에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할 접근입니다. 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244 매매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장에서는 그냥 많이 나눌수록 유리합니다. 많이 분할할수록. 자, 타점을 예를 들어 10개를 잡아놓고 분할하면 이거보다 좀 더 단가를 평균적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자신이 있고 상승 종목에는 244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할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분할 횟수를 늘릴 때 필연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 공매도 금지와 미국 금리 인상이 4.5, 4.7을 찍어줬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손절. 도대체 어떤 종목을 손절해야 되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자, 예수금이 많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손절할 필요도 없고 사면 되죠. 그냥 2년 버티면 웬만한 대형주들은 자기 자리 다 돌아옵니다. 회사에 문제가 없는 한 2년 안에 이렇게 외부적 위협으로 주가가 무너지는 거는 다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금이 없기에 손절 후 다른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팁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손절이 마이너스 50% 이상인 것들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등이 나와서 최소 마이너스 30%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자, 요렇게 떨어져 올라가는데 위에 저항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 저항 라인에서 도저히 못 뚫고 받고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줄이시는 겁니다. 50% 영역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종목에 자신이 있다면, 내가 이 종목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한 시점이죠. 근데 그럴 자신도 없고 예수금도 없다. 그러면 일단은 홀딩인 거예요. 마이너스 30% 안까지는 홀딩 또는 직전 저항 때까지는 홀딩인 겁니다. 자,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있죠. 자, 재무를 확인해야 돼요. 상패 가능성이 2년 안에 없다고 판단돼야 돼요. 자, 이거는 재무제표 보면 알죠? 일단은 흑자 기업이면 좋고, 자, 적자라도 적자 지속은 안 되겠죠. 유보율이 높아야 되고,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고,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상패당할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대주주 횡령으로 상패당하는 거는 리스크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재무적으로만 체크를 하시고 50% 이상 종목은 손절하지 마시고 존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어떤 종목을 손절하냐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20% 이내 이런 종목을 손절해서 예수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20% 찍혔는 거. 자, 종목마다 다르지만 큰 흐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 이내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 매도를 하셔가지고 예수금을 확보해 놓고 추후 공매도 금지와 미국 금리 인상 4.5, 4.75를 확인 후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 기준 1억짜리 이상 팁입니다. 자, 손절 예수금 확보 차원에서 손절을 하는데 그 중에 20% 이내 걸 하라고 했습니다. 종목마다 앞으로 회사의 미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차트 추세선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종목이 있다면 그 물량을 정리해서 대응을 하시고 가져가야 될 종목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보유한 종목 차트 모양을 보세요. 자, 요런 형태의 마이너스 20%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요런 형태가 있고, 자,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20%죠. 자, 어떤 거는 홀딩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비슷한 듯 다르죠. 이 차이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0% 종목은 이 종목을 손절해서 예수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자, 쌍봉을 맞고 고점에서 쌍봉을 형성했죠.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자,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저점을 아래로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종목을 20%에서 손절하지 못해 요렇게 50%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통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죠. 요게나 개미들은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에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락을 다 맞으면 50에서 60% 마이너스 계좌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앞전에 본 20% 마이너스를 손절을 하면 이렇게 50%를 맞지를 않겠죠. 자, 요 종목이 기다리면 자, 요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서 요 저점을 지지 못 받으면 이제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여기서 이 저점이 오면 반등을 하고 시간 투자 1년, 2년을 하면 전고점은 돌파 못해도 요 낮은 언덕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얘기한 50% 마이너스 종목은 1년, 2년 존버를 해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른 20%, 이 20%는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냐 하면, 자, 지금 종목 보유가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보유했는데 마이너스 20%다. 이 종목은 시장의 흐름보다는 강하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20%나 시장 하락보다는 강한 거죠. 시장 하락보다 강하다는 말은 지수가 조금만 턴하면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력의 입장에서 굳이 지금 올릴 이유가 없어요. 밑에서 물량만 받아 먹으면 됩니다. 왜? 공포에 휩쓸려 다 매도를 때리기에 비싼 가격에 주식을 확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 매물이 나오기에 추가 상승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라인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 라인을 지키는 게 저점을 하락장에서도 조금씩 우상향 시키고, 자, 고점도 조금씩 우상향 시키는 모습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구간에 있어도 요런 아이들은 홀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이 있다면, 자, 전체 봉을 보면, 자, 얘로 이렇게 하프존 매매에서 존버를 하는데 마이너스 20%다. 이런 거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하프존 매매는 떡상 멤버십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체크 사항이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고점을 높여줬다는 말은 앞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자, 이 추세 라인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마이너스 20%인데 이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홀딩이죠. 홀딩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가 장중에 이탈했다. 그리고 종가가 요게 마감했다. 그러면 다음날 자 끝까지 지켜볼 아이들은 다음날 갭으로 떨어지면 갭에 무조건 털어야 돼요. D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키던 아이들도 결론은 요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모양으로. 자, 요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요 추세선 지키는 걸 보고 홀딩을 하시면 무리 없이 지수가 돌 때 빠르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쉽게 내가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마이너스 50% 존버. 자, 마이너스 50%는 자, 마이너스 50% 존버. 자, 마이너스 20%는 A가 있고 B가 있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요 중에 영상을 보시고 자, 상승 추세 마이너스 20%는 홀딩이죠. 홀딩인데 추세 이탈, 손절이죠. 다시. 자, 마이너스 20%인데 하락 추세. 이걸 지금 매도를 하는 거죠. 손절이죠. 하락 추세, 손절. 예수금 확보입니다. 예수금 확보 후 공매도 금지와 미국 금리 4.5, 4.75를 대기하셨다가 분할. 요렇게만 대응하시면 요번 하락장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1년만 힘들게 보낸다 생각하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이번 장에 손절하고 주식 바닥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영상 보시고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내일 라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떡상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